가보자. 보시면 이런 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다음 함수 중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함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대응이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된다.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역함수가 없다는 건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별다른 언급이 보기 모두에 없으니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없으니 언급이 없는 것은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편이 현명하겠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1번은 y는 x라고 써 있습니다. y는 x니까 요렇게 아마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그죠?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는 일단 당연히 함수인 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쵸? 함수인지 따져보려면 하나의 x값, 다른 말로 세로선에 걸리는 게 반드시 하나면 함수라 그랬어요. 모든 세로선에 대해서 걸리는 y값이 하나면 함수라 그랬고, 1대1인지 보기 위해서는 가로선을 그어서 하나의 가로선에 걸리는 x값이 하나면 그 다음에 1대1 함수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쵸? 그럼 얘는 함수는 당연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대1 함수도 되는 것 같죠. 그쵸? 1대1 함수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된다 안 된다? 역함수가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무슨 대값 x? 절대값 x. 저번에 절대값 안에 1차가 들어있는 그런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얘는 이런 친구들은 마치 2차 함수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0, 뭐를 꼭지점처럼 쓰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긁어 올라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당연히 함수는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떤 x값을 잡아도 어떤 세로선을 잡아도 걸리는 y값이 한 개씩이니까. 하지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y값에 걸리는 x값도 하나씩이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쵸? 하나의 x값에 걸리는, 하나의 y값에 걸리는 x가 두 개인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실제로 y는 x 대칭을 시켰을 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되지를 않죠. 그쵸? 그래서 얘는 역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x제곱도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쉽게도 거기 뒤에 괄호 열고 x가 0 이상인 경우만 보겠다고 했죠. 그렇죠? 즉 이 부분의 그래프만 그려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그려준다면 1대1이 되죠. 그쵸? 얘만 그려준다면 1대1이 되니까 얘도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다. 4번의 경우에 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친구고 당연하게도 일대일 대응이 됩니다. 5번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고요. x가 0이 아닌 데서만 그려보라고 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얘도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1대1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뭐 4번 같은 거 간단하게 봐주시면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니까 당연히 연쇄적인 함수값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B상이죠. f 역함수의 5를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귀찮아 보이죠, 그쵸? 잠깐만. 그럼 여기서 잠깐 스탑을 거시면 돼요. 그냥 스탑하고 오시면 돼요. 이거 구하고 나중에 오면 돼요, 그쵸? 그럼 구하고 나중에 옵시다. 그러면은 f 역함수의 5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럼 역함수에서의 5가 x값이고 세모가 y값이라면 얘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이게 보여요. f에다가는 세모를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f에다가 세모를 집어넣어서 5가 나오게끔 만드는 세모는 금방 추정할 수가 있죠? 얼마? 2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쵸? 아닌가? 넣어서 5 나오는 건 2밖에 없잖아. 때려주고 넣어. 이거 풀면 되니까, 그죠? F 세모가 오면 F 세모면 3세모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세모는 당연히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찾은 거다? F 역함수의 5가 2인 걸 찾은 거라고, 그치? 그럼 얘가 2인 거니까 우리는 아까 멈춰놨던 이거를 G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색깔을 맞춰볼까, 이렇게? G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G2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뭐 역함수가 껴있어도 그냥 합성함수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역함수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함수값을 구하러 갈 때 요런 과정을 조금 거쳐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또 y는 3x-1 하고 xy 바꾸고 또 y는으로 정리하고 이거 귀찮잖아. 그래서 역함수, 합성함수 하다가 역함수가 껴있어도 충분히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값을 다 구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3가지 딱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대응관계를 2번 뒤집으면 원래 F랑 똑같겠죠, 그쵸? 당연한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다가 이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합성은 당연히 원판을 그대로 내보내 줄 겁니다. 그쵸? 이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함수는 같은 함수가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F가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고 쳐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둘이 같은 함수이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똑같아야 될 텐데 이 함수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얘를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A, B, C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쵸? 아까 합성함수는 얘 먼저 처리한다며. 그럼 여기를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첫 번째 올 수 있는 X값이 A랑 B랑 C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쵸? 반대로 F를 먼저 처리한다 그러면 1, 2, 3 같은 게 와야 될 거고. 그쵸? 그래서 둘 다 항등 함수의 성질을 띠기는 하지만 같은 함수냐라고 물으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같은 함수일 때도 있겠죠. 같은 함수일 때도 있을 거고 다른 함수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성질은 이거예요. FG가 이 순서대로 처리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니까 이렇게 합성하면 순서가 써져야 되죠. 그쵸? 티셔츠를 입고 패딩을 입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대응은 G의 역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대응은 F의 역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처리하는 합성함수는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노랑이와 파랑이는 서로 역함수 관계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쥐동그라미 F의 전체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 순서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여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역함수를 가장 나중에 그 다음 이렇게 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네.
하시면 되고. 그거랑 똑같아요. 티셔츠를 입고 패딩을 입어. 그게 옷 입는 순서죠, 그쵸? 그럼 옷을 벗는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패딩을 벗고 티셔츠를 벗어야죠, 그쵸? 패딩 있는데 안에 티셔츠부터 꺼내는 사람은 없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F를 먼저 G를 나중에 했으면, 그럼 나중에 한 놈을 먼저, 나중에 입은 놈을 먼저 벗어야 되겠죠, 그쵸?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면 각각의 역함수 순서가 스르륵 바뀐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써먹는 거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지요. 어떤 거 볼 거냐면 5-3번이랑 6-2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보시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고 x가 0 이상에서만 처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x 세제곱 더하기 1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해보겠대요. 그러면 f 역함수의 3 물어봤고요. 이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f 합성 f 역함수에다가 3을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역함수에 역함수가 들어가면 그냥 뭘로 생각하면 된다고? 뭐의 3? f의 3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f3은 어렵지 않게 20 얼마로? 8로 생각할 수 있겠죠. 3의 세제곱 27이니까 28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f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넣은 놈이 그대로 나오는 항등함수의 성질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그대로 그냥 결과가 얼마일 것이다? 3일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f가 3을 28에 대응시키면 f 역함수는 28을 3에 대응시킬 거고, 그쵸? 만약 f 역함수가 3을 어딘가에 대응시킨다면 f는 다시 그놈을 3에 대응시킬 거니까 당연히 결과가 3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둘이 빼시면 답이 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고 6-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아픈 친구들 많이 나와 있죠, 그쵸? fx는 가슴 아픈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x가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보겠습니다. f 동그라미 g 동그라미 f에다만 역함수를 씌웠고요. 합성 f 이 함수에다가 무엇을 대입하겠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다가 이야기다. 그럼 우리 아까 이야기를 살짝 했듯이 합성함수 통째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선생님, f와 f 역함수의
합성은 F와 F 역함수의 합성은 결국 앞에까지 계산된 결과를 도로 돌려놓는 거잖아, 그쵸? 그럼 사실 이 계산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근데 진짜 가능해야지. 드물지만 이런 놈을 봐서 그래. 이거를 잘못된 경우에요. 이거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쓰는 놈을 내가 실제로 봤어요. 얼굴에 던져버릴 거야 이거. F를 갖다가 G 역함수라는 걸 한번 거쳐서 여기를 가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가 않습니다. 결과가 또 달라지게 될 거고요. 붙어서 연달아 역함수와 원함수가 합성된 경우에만 상쇄, 아무것도 안 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 F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9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0보다 작으니까 x제곱을 한 다음에 보호를 바꿔라 해서 마이너스 9로 읽으시면 될 것이다. 하시면 될 거고. 그럼 선생님 G 역함수를 구하기 귀찮은데 이거 구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과를 미지수로 놔버리면 이런 계산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결과를 미지수로 역함수는 함수값을 미지수로 놓으면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다.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나와 있습니다. 자, 164페이지로 넘어오면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나와 있죠. 그럼 fx와 f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된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45도, 양의 방향 45도로 올라가는 직선에 대한 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잘 시켜주시라는 의미다. 선생님 저는 공간 지각력이 없어서 대칭 이동을 못 시키겠어요 라고 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쵸? 대칭하기 어려우시면 특징적인 점 몇 가지만 잡고 넘긴다는 식으로 해결해 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죠, 그쵸? 특징이 되는 점, 기준이 되는 점 몇 가지를 한 3-4가지 잡고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림을 비교해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을 몇 개만 넘겨보시고. 그리고 7-2번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시킨 점을 잡아서 fx가 지나게끔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몇 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fx의 그래프도 있지만 y는 x의 그래프도 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 6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점선 내려간 여기도 당연히 6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x축을 이걸로 채울 수가 있어요, 좌표들을. 이 y축에만 모두 글씨들이 써져 있을 건데 y는 x와의 점선을 이용해서 x축에 있는 좌표들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x축도 다 채울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fx와 또 역함수들의 모든 함수값을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하고 남은 시간에는 오늘 했던 합성함수, 역함수 관련해서 문제들 제가 안 풀어드린 거 풀어보고 계시면 같이 한번 해볼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지금 남은 시간에 빨리빨리 해놓으셔야 이제 중간고사 범위 슬슬 연습하실 여유가 좀 생기시겠죠, 그쵸?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